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동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거는 특히 또 이게 이런 자리에 저녁 늦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일부러 오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갖다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 세계 속의 원자력 어디까지 왔나 이걸 주제로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이제 그 친숙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모르시는 게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거기에 좀 더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사실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건 다 맞고 제가 대학을 들어갈 적에 유신헌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제가 79학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고 항상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국가정책은 정하게 되면은 아예 똑똑하신 분들이 하셨고 훌륭하신 분들이 하셨으니까 맞는 방향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원자력을 함에서도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제 국가에서 이렇게 원자력을 갖다가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근간 에너지로서 이렇게 키워왔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난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사회가 바라는 방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또 운도 좋고 그래가지고 또 뭐 회사에서도 좀 잘 나가는 편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정부하고 같이 일할 일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OECD에도 제가 좀 나가서 있었거든. 기회도 많아서 그래서 해외 사정도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중앙대학교도 와서 이렇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굉장히 가치관에 저 자신의 혼란이 오더라고요. 혼란이 와서 이게 꼭 이게 정부에서 또는 이제 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어요. 사실은 초반에 안 믿었거든요. 막 떠드는 루머 같은 건 다 루머겠거니 하고.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게 되면은 환경하시는 반핵하는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보잖아요. 반핵하신 분들 딱 불러요. 어디 가서 저는 환경하신 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핵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질 공부하니까. 왜냐면은 양쪽을 다 알고 자기 스스로 신념이 있어야지만 내가 똑똑하게 살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모범생을 살아가지고 사실 한쪽만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치관 혼란이 좀 오게 되니까 그렇구나. 역시 세상은 이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그 얘기하는 것이 제가 원자력을 강의하지만은 그 반핵을 하는 사람들 주장도 좀 소개를 해요. 그리고 토론시켜요.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해가지고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주신 데 감사하고 또 시간이 되시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무슨 뭐 강의 가셔가지고 그냥 들으세요. 들고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반핵 운동을 하시다가 원자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왔다 다가거든요. 그게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지. 또 그러려면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또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원자력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 제가 다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신문 기자들. 저 신문 기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고를 제법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뭐 한 건 정도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원자력위원회 관련된 거 기고를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적인 또 후쿠시마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 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에도 기고를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2017년도에 이런 일이 불거졌을 적에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자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듣고, 또 거기에 반대하고 탈원전하는 사람 또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기자님들한테 얘기할 적에
별로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줄 게 없어요. 근데 하기 공부를 많이 해서 초창기는 좀 많았어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근데 요즘은 그건 안 한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 기자님들하고 제가 더 얘기해 본 결과에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에,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원자력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원자력이 잘 나갈 적에는 많은 분들이 원자력을 깝니다. 사실은. 누구 잘 나가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깝니다. 원자력 말이지, 돈 끌어다 써가지고 말이지, 돈 펑펑 쏟아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그런 거 깝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이 좀 어려워지게 되니까 약간 동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자력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에너지 집약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면적에 많은 에너지를 내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답변할 적에 저는 기자님이 저한테 해준, 또 제가 아는 기자가 저한테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주민의 60%가 아파트에 삽니다. 기존에 보면 70%일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국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가가 아파트에 살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특히 나이신 분들은. 그 말이지 말이야. 복잡하고 당장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한 아파트 문화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황폐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국토의 미국처럼 한 사람의 다들 땅, 개인 주소 가지고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개인 주소로 꽉 차야 됩니다. 아파트에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땅을 갖다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고,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고, 또 교통망도 인프라를 갖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가 높은,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놔서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딴 데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는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워서 한 번 더 이런 걸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은, 원자력이 싸요. 원자력이 싸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좀 비싸잖아요. 비싸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것도 좀 잊어먹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원자력을 쓰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럼 그 돈 갖고서 우리가 사회복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건전성을 갖다가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그 에너지에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가 그럼 우리나라보다, 현재보다 더 좋았냐면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경제로 성장하고 잘 살고 우리가 의료복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싼 에너지를 써가지고 비싼 에너지에서 그 차이 갖고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갖고 신재생 에너지가 6배 차이 나요. 가격 차이가요. 지금 한 4배 차이 나겠네요. 지금 우리가 많이 오죠. 4배 차이. 정확히 4배 차이. 우리가 한 60원에서 70원 사이 돈을 내고 그쪽은 이제, 대략 이제, 정산 단가가 20원에서 40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REC를 해가지고 보조금이 또 한 2배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240원에서 250원 사이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는 되겠네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4배라는 그 돈을 갖고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동복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써가지고 돈을 쓰게 되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신문에 썼는데, 당시 한 1년이 아니고, 당시 기사인 걸로 보고 보니까 한 1조 몇천억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돌면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아동복지수당 1조도 안 된 것 같고 막 국회에서 싸웠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이 더 좋은 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셔야지,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쪽 원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비판적으로 얘기할 적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좀 인트로덕션이 좀 처음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세계 속의 한국 원전 어디까지 왔나 잠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우리나라 원자가 어떻게 활로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현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여태까지 온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도 있지만 세계 시장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좁아가지고 여기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생겨서 다 이쁘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생겨서 다 이쁘게 보는 게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말이야 들어보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더라.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해외가 더 잘한다더라. 형편없다더라. 이런 건 다 복사를 했다더라.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고리에서 있었던 거죠. 1호기. 1977년 2월 고리 1호기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이거 2009년도에 이걸 했는데 기적 같은 거였어요. 지금 생각할수록에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도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APR 1400을 할 때 기술 개발을 할 적에 이것이 19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표준 설계 인가라고 이제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라는 게 1993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만 제가 만 7년을 근무했고 제가 여기서 인허가 팀장도 했고 국제협력 팀장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게 사업 총괄 팀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에서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쁘고 만들면서 이런 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걸 할 적에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 ABBC 엔지니어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자문계약으로 하이어를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어느 저희 직원들이 와가지고 ABBC 직원이 본사에다 보내는 이메일인데 프린트한 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팀장님, 이거 ABBC 직원이 이걸 본사에다 보낸 이메일인데 그걸 아마 프린트해가지고 슈팅에 넣은 걸 어떻게 자기가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오늘 워커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결정을 했다. 자기들로서는 약간 걱정된다.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그 워커비가 우리를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일벌 정지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 갖다가 워커비라고 했더라고요. 자기가 부르면서. 코리안 엔지니어 하지 않고 워커비들이. 일벌들이 이렇게 했다. 무슨 결정을 했냐면은 저희가 이 발전소를 만들 적에 사실은 참조 모델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설계는 대단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참조 모델을 해가지고 ABBC가 참조 모델을 ABC가 맨 처음에 설계했던 시스템 AD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경락 건물 동그란 뭉태예요. 그리고 그거는 쇠로 돼 있어요. 구형에 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를 딱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설계하고 건설할 능력이 없어요. 쇠로 만들기 거대한 컨테이너도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용접을 하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용접도 특수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실린더, 원통으로 맞췄다. 고리 1호기나 2호기 이런 거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경락 건물 바꿔주기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기 배치가 다 달라진다. 펌프가 이게 밑에 있던 걸 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물탱크 옆에 있던 걸 안으로 모아야 되고 기기 배치가 다 달라져요. 그게 다 달라지게 되면은 분석을 다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이 뭐 유량이 얼마 들어갈지 온도는 얼마 될지 않을까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ABBC 엔지니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얘들 못한다. 얘들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좀 어찌 보게 되면 좀 겁도 없이 했는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검토 다 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배치, 어떻게 할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 검토했죠, 당연히. 다 검토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서 그걸 설계하고 나가니까 ABC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설까지 들어가니까 뭐 성공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참조한 거는 좀 올드 모델이에요. 약간 좀 올드 모델에서 이게 디지털라이즈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 도입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INC 기술은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갔어요. 그것도 ABC 엔진 측에서는 놀랐어요. 약간 한국 이걸 끌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해냈어요. 워커비처럼 일했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냐면은 6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기를 부으니까 에어컨을 다 꺼요, 여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로 속된 말로 빤스하고 런닝샷만 입고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이걸 창문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방이 들어와요. 밤에는 얘가 불빛이니까. 이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거 나방이 들어오니까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방이 들어오니까 문 닫고 그냥 선풍기 켜고서 그러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당시에는 이게 뭐 문서 하나 만들려면은 아주 컴퓨터도 옛날 거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건설에다 넘기려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한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흠집을 잡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거 못해. 우리 이거 잘해봤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누가 하라는 거야. 그런데 리더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장님께서 전원장부에서 다 모아두지만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발표 다 했죠. 이렇게 설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새롭게 이제 갑니다 했지만 뭐 건설하신 분들, 뭐 정비하신 분들, 발전하신 분들이 다 뭐 비판하시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신제품이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공시켜야 될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한데 비판을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비판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판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갈 것인가. 그게 리더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이 이렇다. 근데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꼭 우려하는 그룹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여건을 볼 적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라. 라고 던져놓고 정책을 세웠어야지만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